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켄 베인 교수예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최고의 저기에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도 나오고 미국에서 잘 가르친다는 교수들이 다 그 교육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최고의 공부 또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굉장히 좋은 그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가 이제 2017년에 조선일보의 그 창의성 교육의 그 어떤 특집 같은 걸 했는데 암기 인재는 낮은 단계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암기를 잘하는 거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딥 러너를 키워야 된다. 딥 러너는 이제 심층적 학습자로 제 책에는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학습자, 그러니까 점수 따기 위해서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를 전략적 학습자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싶어서 깊이 이해가 안 가면은 파고드는 그걸 이제 심층적 학습자, 그러니까 심층적 학습자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딥 러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 분석하는 거가 이제 심층적 학습자, 딥 러너고 지식으로 또 다른 지식을 창조해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창의성을 갖고 태어났다. 누구나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지능, 재능도 발전한다. 그 다음에 전략적 학습자는 이번 시험에서 1등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죠. 그러니까 제한된 목표밖에 설정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잘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창의적 인재가 되기 어렵다. 스스로 깨닫고, 그죠? 스스로 깨닫고 발전하는 딥 러너를 키워야 창의성이 꼽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켄 베인 교수가 이제 미국 최고 교수들의 강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다양한 질문을 한다. 두 번째, 도발적인 언행으로 관심을 사로잡고 유지한다. 흥미를 끌려고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특정 지식 전달 아닌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 문제 해결력을. 그다음에 네 번째,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한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철저히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한다. 여섯 번째, 교실 밖에서도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학원 보내버리면 그런 능력을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밖에서도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요구를 한다. 창의성 교육, 사고력 향상 교육은 이제까지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뭐 선진국, 또 교육을 잘 시키는 하버드 대학, 또 최고의 교육 전문가 켄 베인 교수가 하는 거.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궁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궁리하도록 한다. 질문을 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교육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만들기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및 글쓰기에 의한 사고력 향상 교육이에요. 독서를 하려면 특히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느낀 바를 적으려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창의성 교육에 좋은 거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글쓰기를 하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써오라고 이제 시험도 내고 이제 숙제도 내는 거죠.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 저렇게 이제 논술 방식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죠. 저런 방식이죠. 논술이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바칼로레아 그 시험을 보는데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글쓰기 평가를 위해서 시간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평가하면 교수가 그걸 읽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읽느라고 그냥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박주영 교수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분은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그 세바시에 소개가 됐는데 동료 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가 시간이 없으면
이제 이 A라는 학생, 그 A 그룹의 학생들을 B 그룹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바꿔서. 그래서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해보면 자기가 그걸 해봤더니 교수가 평가한 거랑 큰 차이 없더라. 이분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전체를 이해관계가 없는, 뭐 문과가 이과라든가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애들이 채점을 하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 스케일에서도 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 박주영 교수님은 뭐 창의성 교육원 교수 모임의 멤버입니다.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